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브라질의 전설, 히바우두의 아들 히바우진유가 중국에 귀화해서 중국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건데요. 단 2개월 만에 칭다오 생활에 푹 빠져 5년 뒤엔 중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 단순한 이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중국 축구가 왜 자꾸 흔들리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그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먼저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축구의 전설, 히바우두. 그 아들이 바로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 히바우진유입니다. 올해 29살이고요. 현재는 중국 2부 리그, 칭다오 흥시에서 뛰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값만 보면 기대가 크지만 그동안의 커리어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유럽의 중하위권 리그들을 떠돌다 이제 중국 무대에 입성한 지 겨우 2개월. 그런데 벌써 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연 후 34살에도 중국 국가대표로 뛸 수 있다. 이렇게 직접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대표팀은 한 나라의 얼굴이고 축구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 축구가 외국인 선수 한 명이 2달만 뛰고도 나도 대표팀 갈 수 있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문턱이 낮아진 겁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죠. 중국 포털 사이트 소우닷컴에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5년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중국 현지 언론조차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선수의 발언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의 중국 축구가 얼마나 방향을 잃었는지, 얼마나 체계 없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고 국가대표라는 자리를 너무 쉽게 내주는 모습. 이건 단지 전력 강화가 아니라 중국 축구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 아닐까요? 결국 히바우진유의 귀화 발언은 중국 축구가 지금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귀화 카드를 꺼내 들었던 나라입니다. 엘케손, 알란, 그 외에도 브라질 출신 선수들 여럿이 중국 유니폼을 입었죠. 중국은 이들을 앞세워 한 단계 도약하길 원했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아시안컵 성적, 여전히 중하위권. 피파 랭킹, 2024년 기준 82권까지 추락. 결국 귀화는 그 어떤 실질적인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축구는 단순히 개인기 좋은 선수 몇 명 데려온다고 바뀌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시스템의 스포츠입니다. 유소년 육성, 지도자 양성, 전술적 준비, 정신력, 팀 문화. 이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경쟁력 있는 대표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축구는 그런 시스템보다 지금 당장 결과 내는 방법만 쫓고 있습니다. 히바우진유처럼 커리어 후반에 접어든 선수를 데려오고 5년 뒤를 기대하겠다는 전략 자체가 중국이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보다 눈앞의 해결책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마치 큰 구멍이 난 배를 작은 반창고로 막으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잠깐은 가려질 수 있어도
결국 그 안에 쌓인 문제는 곧 터지게 되어 있죠. 중국 축구가 정말로 강해지려면 지금이라도 귀화라는 편한 길보다 기초부터 다시 쌓아올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단단한 시스템을 만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성장 과정을 밟아야만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한번 돌아볼까요?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피파 랭킹은 당당히 22위. 최근 A매치 10경기 성적도 8승 1무 1패.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귀화를 전략의 중심이 아니라 체계를 보완하는 요소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팀 주축은 대부분 우리가 직접 키운 선수들, 우리가 만든 시스템 안에서 성장한 인재들이에요. 벤투 감독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철학, 그리고 황선홍,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U-23, U-20 대표팀까지 전부 우리 유소년 시스템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강인, 정우영, 엄원상, 조영우 모두 국내 체계에서 자라난 선수들이죠. 전술도, 조직도, 멘탈도 우리 손으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특히 지금의 U-17, U-20, U-23 대표팀을 보면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경기력, 결과, 성장 속도까지 진짜 체계가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중국처럼 지금 잘하는 선수만 찾는 게 아니라 한국은 앞으로 잘할 세대를 키우는 거죠.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힘. 그게 바로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처럼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축구는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끈기 있게, 원칙을 지키면서 쌓아올린 결과.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축구입니다. 히바우진유 선수의 선택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 축구 인생을 이어가기 위한 개인의 결단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선수를 받아들이려는 중국 축구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은 지금 K리그 팀들에 연달아 패배하고 국가대표팀은 동남아 국가들에도 밀리는 상황입니다. 2023 아시안컵 예선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밀려 간신히 본선행.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조차 탈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외국 선수를 급하게 귀화시키는 선택. 이건 해답이 아닙니다. 현실을 피하려는 도망일 뿐입니다. 축구는 꾸준함의 스포츠입니다. 기초를 쌓고 시스템을 만들고 시간을 들여 발전해야 진짜 성장이 이뤄집니다. 이름값만으로 당장의 효과만 노린 전략으론 절대 월드컵 본선이라는 목표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중국 축구, 진짜 바뀌려면 겉모습보다 속부터 바꿔야 할 때입니다. 축구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서 한 나라의 철학, 시스템, 정신이 담긴 문화입니다. 우리는 외국 선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직접 키우고, 준비하고, 치열하게 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히바우진유의 귀화 선언은 중국 축구가 처한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축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길을 걸어왔는지 증명해주는 장면입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우리 길을 갑시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